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군산으로 왔습니다. 최근에 세어베스틸의 군산 공장 현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다쳐 치료를 받아오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죠.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요, 사실 지난해에도 2차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기업이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 소환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도 했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산업 현장에서의 현실은 많이 달라졌고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그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국장을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걸로 보면요. 2022년에 전국에서 874명이 일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집계가 되고 사고로 그다음에 질병으로도 돌아가신 분들도 1349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하면 2223명. 이 사고 사망자 숫자가 그 전년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46명이 증가한 거거든요. 특히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3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사업체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 이제 세부적인 통계 자료가 공개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전북은 우선은 30명이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걸로 그렇게 일단 공식적으로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하면은 더 규모가 클 거고요. 일단 직종으로 보면 어떻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까? 우선은 이 건설 현장에서,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절반이 넘는다고 보면 되고, 조금 특기할 만한 부분은 운수창고 통신업.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에 배달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2021년에 비해서 작년에 32분이 더 돌아가셨다.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즘 이제 플랫폼 노동, 이런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또 많이 인식들이 확산되기도 하고 하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한 2,000명 정도, 우리 전북도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사실 이제 세어베스틸의 어떤 사망자 산업재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된 또 계기는 됐습니다만,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이런 조사가 발표가 되고 나면 후속 대처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세어베스틸의 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서 또 대처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또 올해 또 2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대처가 후속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과정 속에서 아쉬운 대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노동부가 가서 재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이 있거든요. 한 사고에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을 한다. 2명 이상이 사망하는 거죠.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면은 특별 근로감독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당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세어베스틸 산재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특별 근로감독 소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고가 3월 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사고는 3월 2일 날 나고,
그런데 3월 2일 날 이미 상당히 중상을 입으셨잖아요. 네. 두 분 이상이 중상을 입으면은 작업 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부가.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노동부 군산지청에서 3월 2일 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3월 5일 날이나 내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앞에 가면 너무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자들 편에서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조치해야 될 거는 조치도 하고 예방해야 될 건 예방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당장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역할마저도 뒤로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런 사고들을 계속 재발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작년에 아마 그 세아베스틸에서 작년에도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5월과 9월에 각각 한 분씩 돌아가셨는데 아마 재해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노동부에서 재해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 여기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예방을 하고자 한다면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 내용을 공개를 해야 그렇죠. 또 다른 사업장들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인명의 희생이 따랐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 사업장을 한번 또 돌아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해들이 발생했는지가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로는 예방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희가 잘 짚히지가 않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처벌을 할 테니까 너희들 또 이제 처벌을 특히 그렇죠. 사용자까지 처벌을 할 테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예방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고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대단히 이제 그것도 추려가지고 전체가 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만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한다라는 거는 이 검찰이 가진 권한이 검찰이 가진 권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뭐 불거지기도 하는데 어떤 과잉된 수사나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아예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걸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검찰의 이런 친기업적인 반노동적인 편향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 민주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건지 좀 이런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조성옥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세아베스틸에서 한때는 일을 하셨다고요? 한때 한 게 뿐만 아니라요. 올해까지 올해까지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직원이 아니시고요? 직원인데 예. 저는 복직 합의할 때 특별 휴직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직까지는 됐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복직이 아니고 다시 특별 휴직이라고 하는 그 처방을 받으신 거네요. 그 사연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과거 기아 특수강 시절에 제가 94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임금 동결하는 거에 대한 노동 대의원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동의해달라고 하는 일을 해서 그건 부당노동 행위니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유인물을 돌리고 그다음에
노조가 민주화되지 않아서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표를 맡아서 그 임무를 돌렸다는 이유로 제가 해고됐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복직 투쟁 하다가 2009년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투쟁을 오래 하셨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나요? 예, 뭐 회사가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복직 합의가 2003년 제가 굴뚝에 50m 굴뚝에 올라가서 넉 달 반 투쟁을 해서 그때 회사가 그러면 5년 뒤에 복직시키겠다 했는데 그것도 또 안 지켜져서 2년 동안 그룹 본사 가서 투쟁을 해서 겨우 2009년에 9월 달에서야 복직을 하는데 이제 복직은 재입사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하고 회사에는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 97년인가요? 기아그룹 부도에서 이제 법정 권리에 이르는 수년 동안 기아 특수광해 노동자들이 바로 이제 정리해고 명예퇴직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 전에 그 전부터. 예, 그 전에 이제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하게 해라. 네네. 라고 그런 걸 주장했죠. 예. 근데 그 5년 뒤에 이제 IMF 들어서면서 기아그룹 망할 때 같이 그때 기아 특수광부터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서울에 있던 공장을 군산에 새로 지으면서 투자비나 이런 게 많이 드는데 그때 제가 봐도 이렇게 새는 돈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더니 그 비판적이었다고 해서 해고된 거지. 작업자의 의식이나 회사의 기본적인 인식 이게 달라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대기업 처벌법도 요구했던 거고 기업주들이 처벌받으면 그나마 뭐가 하겠는데 작년부터 1년이 지났어도 처벌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작년에 2명이 죽어서 세아 사장도 입건이 됐어요. 근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또 이게 피해가냐면 이게 이 법의 취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을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기업들은 작년부터 두 가지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해요. 하나는 투자 회사와 회사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자본을 대는 사람하고 회사 경영하는 사람 분리해서 징역 갈 사람은 회사 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편법을 작년 4월부터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는 회사들은 그 자본을 분리할 수 없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장을 둘을 세워요. 편법으로. 그래서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 안전을 담당하는 사장. 그래서 사고 나면 안전 담당 사장이 감옥 가게. 이렇게 조치를 만들어요. 법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공장에 더 많은 투자와 안전의식을 높여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기업들은 그걸 제대로 지키기보다는 편법을 통해서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엄하게 처벌해야 그나마 그것이 원래 취지대로 갈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벌써부터 그 중대기업 처벌법을 기업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탄스럽고 이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취해야 될 자본가들이 갖는 의식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진 중대기업 처벌법도 굉장히 저희가 봐서는 느슨한데 그거라도 제대로 지켜져서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사고 나서 군산노동지청도 지난주에 방문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난 원인으로 보면 하청업체 직원들 통해서 그 공장 보수하려고 하다가 그 후드가 뜨거우니까 원청 직원 나 물이 뜨거워서 일 못하겠다 하니까 회사에서 원청에서 갔다가 물을 뿌려서 그 슬러지가 떨어져서 사고 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하청업체가 작업을 하려면 원청에서 그 작업 지시서도 있고 안전 그 수칙이나 이런 거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해라라고 군산노동부 지청장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행정기관이 좀 더 엄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작업 중지하면 공장이 멈출 거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던 부분만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돌아가니까. 행정기관도 대부분은 이제 법을 집행하는 건데 법이 자꾸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후퇴하고 축소하죠. 원래는 그 공정 라인 자체를 막 중지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 위험에 닥치면 즉각 중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손해배상이 들어오죠. 그걸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그게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이제 어려운 조건이죠. 그럼 법이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우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그걸 악용해서 공장을 자주 세워서 손해를 끼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회사를 다 사랑하죠. 제가 그것 때문에 회사를 너무 사랑하지 마라. 자신을 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회사 잘못되면 나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대부분 노동자들은 회사를 굉장히 사랑해요. 저는 적당히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이 안전관리가 너무 미흡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작업 여건이 거기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점차적으로 좋아져야죠. 고쳐가 나가야죠. 네. 일하는 입장으로서는 그 안전에 대해서 그게 너무 이렇게 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뭐 안전벨트를 1m 이상 매야 된다, 뭐 해야 한다 하면은 전화 와요. 이번에 보수가 있는데 10명 정도 해서 데리고 와라 하면 전부 다 안 간다고 그래요. 거기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일할 필요 있느냐. 그냥 좀 덜 벌고 덜 쓴다 이런 거지. 너무 덥고 현장 자체가 가면 50도 60도 기계를 아침에 중지를 딱 시켜놓고 아침부터 작업해라. 작업장에 가면 안전화 신발장이 떨어질 정도로 본드가 더워가지고 뜨거워서 떨어질 정도로 그 작업 여건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공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키고 2, 3일 정지를 시켜놓고 하기에는 영업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 작업을 해라. 그건 좀 더 주면 되지 않겠느냐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거기가 노동자로서는 참 제일 거부를 많이 하는 회사지 않나. 그래도 일을 해보셔서 그래도 좀 아시네요, 상황을. 용광로가 뜨거우면 그걸 식히기 위해서 물로 냉각하는 식이 있어요. 냉각탑, 쿨링탑이라고 하는데 그 수처리를 그러니까 보수하기 위해서 하청업체 사장이 올라갔어요. 비 오는 날. 원래 이제 비 오는 날은 작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러 이 사람이 올라갔다가 미끄러서 빠졌어요. 빠져서 수조석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산재보상법에도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5명 그 업체 사람을 데리고 그 청소하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자이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은 하청 사장이기 때문에 하청 사장이기 때문에 사용자다라고 해서 이분은 산재보상법에 그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항의할 때 중대기업처벌법이 되면 원청이 사용자가 되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그 공장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하청업체 사장한테 전부 맡겨져 있는 거죠. 그나마 그 책임을 확대해서 원청의 책임도 부과한 게 중대기업처벌법인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유족들이 찾아와서 참 폭포가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했는데 현행 법상으로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분이 누가 봐도 거의 보니까 한 10몇 년 가까이 회사 굳은 일 소위 청소는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다 하고 다녔고 그것도 청소하러 가서 그렇게 추락해서 죽은 걸 보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게 그런 걸 많이 못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많이 막아내지 못하는 게 정말 부끄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회사에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일에 사회에 조금 보탬이라도 되려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창 부회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19곳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가장 부담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엔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은 많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형사처벌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불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부담으로는 경영 책임자를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영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부담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 사망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자는 취지는 바로 처벌보다는 더 예방을 강화하자, 안전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일 텐데 여기 대해서는 안전의 대처가 좀 미흡한 모습으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물론 법으로 규정을 하면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좀 준비도 하고 또 조심도 하게 되기도 하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법에서 확실하게 의무를 주는 것들 벗어나서 불확실한 것까지 의무를 주고 또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런 재해가 발생하는 게 되는 데까지 법에서 이렇게 기업하고 경영자에게만 아주 과도한 책임을 지금 강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다고들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기업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사고가 거의 영세기업, 중소기업에서 거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관리를 잘하고 있고 여건도 좋고요. 11건 정도 사고가 난 중에서 거의 10건이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컨설팅도 받고 그런 법률 준수 의무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법률에 의해서 오히려 준수 의무를 지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사실은 사업장 대응여력이 분산시키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데서 사고가 나는 것이지 미리 준비를 물론 철저히 합니다만은 준비만 된다고 사고를 방지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법으로 강화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경영자만이 책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치는 근로자도 문제가 있고 또 기업 여건마다 열악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세 기업은 도움을 주어서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법률적으로나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컨설팅도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하게 처벌만 한다고 그래서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서 경각심을 키워주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법이 강화되고 하니까 각 현장마다 또 각 기업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되면 최고 경영자가 만약에 신상에 문제가 되면 회사의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도 하고 재예방에도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문제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1년 뒤면 이제 50인 미만, 50억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고돼 있는데 더 준비를 뭐 더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법률이 그 시행되는 철저히 준비해서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만으로는 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검찰 기소 11건 중에서 거의 중견기업이 한 곳뿐이고 10개 기업이 중소기업이거나 중소 건설 현장입니다. 예.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준비는 많이 하더라도 불의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총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나타났어요. 현재 2년간 유예 중인 50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 한 89.8% 정도가 유예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또는 아니면 적용 제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은 또 기업대로의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각별히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북 경영자 총협회 김동창 부회장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어쨌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잃는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되는데 사실은 이 중대재해 한 건을 막기 위해서는 29건의 그보다 덜한 재해, 300건의 경미한 재해를 먼저 예방해야 이 한 건의 중대재해가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소해 보이는 어떤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한 지지나 연대가 같이 있어야 이 중대재해도 예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권리나 노동 상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여서 제도가 개선되는 것과 같이 함께 이 사회적인 노동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